저는 EBS 수학영역 이하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여러분 선배들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막 기출 정말 중요하다. 기출 중요하다. 기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을 텐데요. 자,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기출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기출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기출 문제 왜 중요합니까? 우선은 1학년, 2학년 학생들 또 3학년 학생들마저도요. 요즘은 내신 시험에서 이 학력평가, 모의평가,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항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요. 시험 출제 범위에 아예 3월 학력평가, 4월 학력평가 또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다 출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변형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학생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신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수험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수능을 치러야 돼.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나올 만한 문제들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즉 모의평가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 대수능,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측, 100%, 90%. 수학 영역은요, 정말 예측을 하기가 쉬운 과목이에요. 왜? 나왔던 문항이 계속 반복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요. 나머지 거의 다 비슷해요. 1번 문항은요, 똑같이 지수를 계산하는 문항으로 문항 번호까지 똑같아요. 문제 굉장히 일치하고 있죠. 에이, 선생님 이거 쉬운 거잖아요. 자, 8번 문항 한번 볼게요. 2017학년도 8번 문항, 함수의 그래프 나오고요. 우극한, 좌극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2018학년도 한번 가볼까요? 5번 문항 거의 비슷한 곳에 배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어요. 2019학년도 문제 볼까요? 또 7번 문제죠. 8번, 5번, 7번. 굉장히 비슷한 자리에 똑같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나와요. 선생님이 이렇게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렸지만요. 고난도 문항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 단답형 문항들 거의 비슷한 자리에 비슷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보면은 올해 대수능에서 어떤 문항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은 실제로 수학 영역에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기출문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기출문제는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 기출 몇 바퀴 돌려야 되나요?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번 풀어보는 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기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자,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단계까지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는 2017학년도, 2018학년도에 나왔던 문항들이 2019학년도 대수능에 그대로 출제된다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요, 2019학년도가 되면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치러요. 그럼 6월과 9월의 모의평가에서 조금은 새롭게 시도된 문항들이 그 당해년도 대수능에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바로 그 실제 예입니다. 9월 모의평가 여러분 문제 보면은요, 등비수열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S&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본 학생이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럼 분석이 들어갑니다. 등비수열에서 예전에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봤는데 이제는 등비수열의 합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바로 분석이에요. 개념을 통한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개념 정리가 된 학생이라면 수능에서 정말 비슷한 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수능에서 바로 이 문항을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기출문제는요, 많이 풀어봐서 맞고 틀리고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문으로 나타나는지, 발현되는지를 여러분이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을 반드시 해 주셔야지만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육과정이 계속 몇 년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인 2017학년도에서 2019학년도 평가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대수능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선생님 저 3월 학력평가 잘 치르고 싶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의 3월 학력평가 문항을 분석하시면 3월 학력평가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교육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기출문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시험 범위에 정확하게 맞는 게 2018학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1 학생들은요, 2018학년도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신다면 그 당해년도 3월, 4월 문제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근데 슬프죠? 고2 학생들. 선생님, 저희는 어떡하나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항상 공부할 때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기출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EBS의 강의들을 보면은요, 여러분한테 맞추어서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자료실에 올려놓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실, EBS 자료실만 좀 잘 활용하신다면 우리한테 맞는, 시험 범위에 맞는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자료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예전 기출문제를 고2 학생들은 그냥 풀지 마시고요, 자료실에서 내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뽑아놓은 기출문제로 한 번 더 분석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기출문제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아셨으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기출문제 선생님 그럼 어디서 찾나요? EBSI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아예 대놓고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출문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해설지도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해결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출문제 분석하고 공부하셔서요, 반드시 여러분의 꿈 이루시기를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